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첫 번째 영입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수정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뭐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될 줄은 전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고요. 이번에 그 수원정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워낙 그 전에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뭐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지도 편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 사시는 데는 서울이시라고요?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그 서초에서 나가면 네, 제가 살고요.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25년 동안 수원으로 했었고요. 예. 하루의 일과를 대부분 수원에서 보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 고등학교는 은평구에서 나왔는데 그 어떤 지역도 저에게 연고지다라는 느낌이 있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수원에 유달리 생활을 많이 한 시간으로 보면 거기가 연고지 같은 느낌이어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갔을 시점에 수원하고 지금 이제 그 광교 신도시가 들어온 다음에 수원은 정말 천지개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가 제가 소속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경기대학교 앞문하고 뒷문이 선거구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문은 옛날 이제 구도심권이고, 그리고는 후문 쪽에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가 고속도로변이에요.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처음에 그 한 20여 년 전에는 거기가 거의 황무지였겠네요? 25년 전에 제가 처음에 총장 면접을 하러 갔더니 사방이 다 공동묘지여가지고 제가 여기 밤중에 귀신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동안은 이제 뭐 어떤 강의동, 오강이동에 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썰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황무지였고 그런데 이제 황무지이기만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은 사실은 특히 이제 성범죄도 발생도 많이 하고 뭐 연쇄살인도 발생을 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 사실 함께 겪은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원주민 같은 정서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경기경찰청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프로파일러들 뭐 범죄 분석 뭐 과학 수사 이런 게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조력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 사고에 이제 휘말리면서 그래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죠. 알겠습니다. 뭐 보통 이 영입 인사가 지역구에 가면 동네 뒷골목부터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 많거든요. 우리 저 선생님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 네, 저는 뒷골목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저 우리 이수정 교수 나오시니까 뭐 환영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수원으로 이사해야 되겠다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범죄 심리학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프로파일러라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일을 쭉 해오셔서 제가 나오시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꼭 제가 좀 질문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 피의자들의 이 심리를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선 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웃긴 송영길이라고 하는 피의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뭐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뭐 다른 분들 여쭤보시려고 하시는 그분들이 짐작은 되는데요. 그 나머지 두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깊이 아는 분들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기 위한 뭐 소위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조사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리고는 뭐 일부
이제 그 뭐 도저히 참기가 어려운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가끔 발생을 해요. 그리고는 뭐 그러니까 참고로 수사가 주는 압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떤 그 수형자가 과거에 본인이 수사를 받던 중에 이제 TV에서 사건 사고 어떤 코너에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의 혐의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이제 요구하니까 앵커들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수가 됐어요. 뭐 살인범이었고. 근데 그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경찰에 여러 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이면은 아마 그 수사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평상시에 그분들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좋은 사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점점점 이제 증거가 확보되면서 지금 그 불안 내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압박이 심해지는 와중인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인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한 2년 감옥을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제가 남양동 치안분실에서 23일간을 힘드셨군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어떤 건지 이제 느껴져요. 저는 뭐 죄 없이 민주화운동하다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티내기가 좀 쉬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우리 자유파 일원으로 투쟁하면서 한 부합 한 10건 정도 제가 고소 당한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무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거의 거죠.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제가 자유파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뭐 저 경찰서 갔다 오고 뭐 법원 갔다 오고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번잡하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들고 뭐 답변서 쓰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두 번 뭐 참아낼 수 있지만 그게 뭐 여러 반복적인 상황이 되면 아마 뭐 지금 저는 다른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송영길 그 의원님 전 의원님 사실은 제가 그분의 1년 후배예요. 대학 후배. 그래가지고 학생 회장 출마할 때 저도 그분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82학번이세요? 8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옛날에 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뭐 저도 이제 뭐 과대표 정도는 하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지금 그 며칠 전 모습은 원래 그분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정말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아니하구나. 그런 차원에서 저도 뭐 남일이 아니구나. 지금 마음은 시작은 매우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잃지만 않아도 그건 진짜 성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어떨까요 지금? 별로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분은 더욱더 모르고요. 뭐 제가 그 모르는 분들을 얘기하기에는 지식이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세 사람 제가 여쭤봤는데 진짜 수사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특히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감옥 가서 기결되면. 그래서 기결수와 미결수는 저는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주로. 그러면 미결수는 굉장히 항심이 많고 진술을 안 하려고 해요. 더군다나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뭐 입만 열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미결 상태에서는? 미결 상태에서는. 근데 딱 확정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면담을 솔직하게 잘해줘요. 예.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아하, 그 시절에 그 잘못된 사고를 마구 본인도 토로하면서 음.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 연구를 할 때는 네. 절대 기결수만 만나거든요. 아하, 예.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미결수는 진실을 털어놓지 그렇군요, 않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또 송영길이나 네. 그렇게 그 힘들게 살지 마라. 네, 다 네. 시인하고 자백하고 죄 지은 만큼 벌 받는다 생각하고 기결이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온다. 편안해진다. 아, 네. 그렇게 뭐 혼자만의 문제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네. 예. 우리 이수정 교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슈퍼챗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십니다. 우현희님의 슈퍼챗 고맙습니다. 웬만한 남성 멘털보다 강한 의지의 교수님 파이팅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 막 자주 들으세요? 네, 지난번 대선 때도 협박 비슷한 거 많이 당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중간에 제가 뛰쳐나왔지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좀 멘탈이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대선 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정말 그때가 정치 활동은 처음 아니었나요? 그렇죠. 정치 비슷한 거를 처음 잠깐 뭐 그 공동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뭐 몇십일 했나요? 근데 뭐 해체되고 막 이런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중도에 그만두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자유파가 이수정 같은 사람을 껴안지 못한다는 거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논평을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희 고성구 TV에서. 그때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선거 전략이 이상해서 무슨 남자 대 여자 전략 뭐 이런 게 이게 선거 전략인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성별이 일단은 남자는 틀림없이 아니니까 적대시되는 어떤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게 된 경위는 사실은 저희 시아버님 92세이신 저희 시아버님의 이제 도와줘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된 거라 일상생활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과연 그렇게 남자 대 여자 대 이렇게 대결할 만한 무슨 이벤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되게 좀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만두게 된 연유도 그 어이없음의 연장선상에서 당시에 페미니스트라고 막 비난과 공격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언론사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중에 저는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이 의견서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대한 의견서를 쓰려면 일종의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이 진짜로 되어보지 않으면 이 의견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처럼 무슨 이런 그 상상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래야 범행 동기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서 법원에다가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이제 고유정 을 두둔했다 이런 영상에 이제 쇼츠를 마구 뿌려가지고 제가 마치 무슨 여성 범죄자를 두둔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이제 그 악용하는 걸 제가 그때 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짓 증거들이 거짓 이제 정보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코지가 되는지 표현의 자유가 얼만큼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인격권이 심각하게 파탄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재판까지 가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고유정 사건에서 엄벌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검사님도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 기사를 내주셨고 또 이제 그 제가 도왔던 분은 고유정 씨의 당시의 남편 2번째 남편 아이가 사실 죽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무죄가 아니라고 밝히려고 이제 상당히 그분과 접촉을 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제 그 본인이 현재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해명 자료를 올려주시고 했었죠.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어려운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늘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 그렇죠. 정말 터무니없는 공격,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잠깐이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당한 그 억울함을 토대로 그럼 나는 내가 하던 일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범죄로부터 피해당한 분들을 어떻게 국가가 네. 그거를 보호를 할 거냐.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네, 사실은 네. 이게 국가가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맞습니다. 근원적인 질문과 네. 연결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보면 최근에만 해도 네. 갑자기 안희정이 팬클럽이 안희정이 당당하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또 무슨 앙컷이니 수컷이니 하는 발언을 네. 막 대놓고 하고 네, 또 네. 얼마 전에는 평생 패미하면서 그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자를 막 공격하는 2차 가해, 3차 가해를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원론대로 하면 지금 그런 논쟁이 사실 필요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왜곡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뭐 용어도 피해자란 용어, 빅팀이란 용어를 전 세계적으로 쓰는데 그 무슨 법률 무슨 시장에서나 쓰는 용어가 왜 재차 무슨 새로 조어를 해가지고 등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피해자 버젓이는데 피해자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실들이나 뭐 다 이제 몰아가지고 피해자 중에 여성이 많다 보니까 뭐 암컷이라고 또 이제 심지어는 뭐 그 무슨 뭐 설치고 다니는 암컷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 상황. 저는 25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25년 전에 제가 교도소 연구할 때 남자 교도관들과 남자 범죄자들이 다 설치는 암컷이 와가지고 무슨 강간범을 만나겠다고 저러고서는 뭐 쫓아다니냐 하는 손가락질.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25년 전이랑 지금 이 시대랑 뭐가 달라졌나. 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틀린 것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으시고, 바른 것을 찾아서 뭐 뭔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바뀌었죠. 했어요. 그럼요. 뭐 강간죄, 친고죄 폐지된 것부터 저는 그게 사실은 모든 희생자의 그 희생 위에 그런 제도들이 다 도입이 됐다. 바른 방향으로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벨라님이 이수정 교수님 적극 지지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수님,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으세요? 가진 게 제가 뭐 상대적인 거니까 저는 만족하니까 뭐 부자들에 비하여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가졌겠어요. 근데 뭐 저는 아직 뭐 시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우리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학교 뭐 직장도 있고 뭐 그럼 가진 건 뭐 더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그 생각이 많지가 일단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처음에 제안했을 때 뭐 쉽게 가고 싶다고 사실 얘기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님께 나 좀 쉽게 가게 해달라. 근데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그럼 고민 좀 해보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사는데 아니면 직장 있는 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수원에 대하여서는 좀 별다른 애정이 있어요. 뭐 강호순 사건 때 실종된 그 여성들이 실종된 장소마다 다 경찰들하고 다 돌아다니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해진 걸 보면서, 그리고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뭐 비교적 안전하게 그렇게 면담을 할 수 있게 된 거 보면서 야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동네가 제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그 동네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좀 사실 감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순영 교수님 발언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아니면 내가 진들 뭐 직장을 잃겠냐, 가정을 잃겠냐. 네, 저 그런 생각이에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네. 누구나 험지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정치 현실 속에서는 뭐 험지는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막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받길 기대할 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 나름대로 네. 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네. 예. 그래서 결국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서 좀 더 많은 좋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네.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아하, 예. 왜냐하면 바깥에서 아무리 욕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입법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는 한 적이 있죠. 그전에도. 네. 국회 들어가시면 네. 가정법의 질문입니다. 어떤 입법 활동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맨날 뭐 십수년을 계속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위에 이제 제일 좀 이런 많은 일들을 여기저기 손볼 수 있는 건 인신매매 방지법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아동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거래되는 건 그건 인신매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 간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20대 남성의 성관계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간음죄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그거는 인신매매로 다뤄야 된다. 네, 아주 예. 엄벌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 커서 청소년이 됐는데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낳으면은 조직에서 결국은 아이들도 사고 파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네.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어진 아이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거의 9천 명 가까이 존재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출생신고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중에는 수천 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5천 명, 2분의 1 이상은 지금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임신을 한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고 있는 지경이잖아요. 우리는 엄벌하라는 얘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 엄마들 다 학대로다가 다 엄벌하라. 그런데 엄벌한다고 그 엄마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결국은 출소를 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도 해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경찰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잡아서 뭐 검거하는 게 해결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국회의원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제 마지막 질문 내가 드릴게요. 네.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의문인데요. 네. 뭐 여성이다, 뭐 또는 뭐 장애인이다, 뭐 아동이다 하는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가 왜 그동안 종북주사파들의 전유물처럼 마치 진보적 가치인 것처럼 그게 독점되고 그렇게 되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은 그래서 해결된 게 하나 없어요. N번방 사건 발생했을 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N번방 척결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게 된 계기잖아요. 많은 법을 사실 개정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죠. 촬영죄, 유포죄. 왜냐하면 다크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률은 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도 함정수사 못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유물이라고
이제 표면에서 토론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결의 네.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은 보수는 뭐 했냐? 보수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 그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시는 편이 네. 예, 그게 정직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리고는 제가 그 고민하는 일이 결국은 뭐 법으로 구현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앞으로는 약자 보호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네, 그게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네. 원래 그 일을 잘 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고 외연을 확장해 온 것이 우리 보수 자유파거든요. 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수영 교수가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바로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들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 수원 이사 가겠다는 분이 계신데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되고 이사 가지 마세요. 네. 저는 혼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구가 수원 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네 이름이요. 뭐 나중에 그 인터넷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사전 선거 운동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요. 아마 뭐 4월 달까지 수많은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